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루비를 활용하여 볼트너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죠. 루비를 이용해서 볼트너트 만드는 방법. 자, 이번에는 그 루비의 업데이트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부분도 있고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우리가 건축 모델링을 하면서 볼트너트를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대개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볼트너트 형태만 만들어서 체결된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죠. 앞에 있는 이런 부분처럼 정교하게 만드는 경우는 제가 하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직접 출력해서 체결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서 다룰 루비는 볼트너트를 우리 표준 규격대로 정확하게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너트를 구해서 여기서 출력한 볼트를 체결해도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체결이 다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힐릭스 루비를 이용해서 볼트너트를 직접 만드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표준 규격에 따라서 정교하게 만들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루비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치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윈도우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들어가면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 버전인데 자, 그거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볼까요? 자, 패스널이라고 치고 찾아보면 검색이 되죠. 한 개 검색이 됩니다. 자, 이거를 설치하면은 예전 1.0 버전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루비는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익스텐션 스토어에서 찾아서 설치하실 수는 없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기능은 1.0 버전과 똑같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지우고 깨끗한 상태로 시작을 하죠. 자, 이 루비는 툴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시려면은 메뉴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툴스 메뉴 클릭하시면은 중간에 EP 패턴을 보이죠. 자, 클릭을 합니다. 화면 하나 열렸죠. 위에서부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죠. 자, 메트릭 부분은 우리가 볼트너트를 만들 때 밀리미터 단위로 만들 때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이 부분은 인치 단위로 만들 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개체를 만들고 구멍을 뚫는데 나중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나사산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멍만 뚫을 것인지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나사산을 만들고요. 얘는 그냥 구멍만 뚫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볼트를 만들 때 선택하시면 되고요. 얘는 너트를 만들 때, 그리고 이 부분은 와셔를 만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볼트나 너트를 만들면은 자, 오른쪽으로 돌려서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왼쪽으로 돌려서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이제 퀄리티 부분인데 열어보면은 로우부터 뭐 베리 하이까지 4단계가 있죠. 자, 이거는 기능은 있는데 아직까지 동작은 하진 않습니다. 아마 만들어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똑같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레프트 핸드 부분과 퀄리티 부분이 이번에 1.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부터 한번 뚫어보죠. 자, 나사산 있는 거 이 부분 선택하시고 들어가면은 자, 제일 위에 볼트 사이즈 나오죠. 우리가 나사산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나사산에 몇 미리 볼트를 체결할 거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M1부터 M30까지 나오는데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M10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레드 타입은 코스부터 파인, 엑스트라 파인이 있는데 이 나사산의 밀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스가 뭐 조잡하다 뭐 이런 뜻인데 실제 조잡한 건 아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나사산의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밀도가 높아지겠죠. 자,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컷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이제 관통할 것인지 완전 관통 그리고 일부분만 뚫을 것인지 이걸 선택하는 건데, 자, 예전 버전에서 이게 관통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스커치어 버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뭐 며칠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20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루비를 몇 가지 더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자, 그걸로 봤을 때 다른 루비랑 충돌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얘가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멍 뚫는 루비랑 뭐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어떤 분 중에서는 그렇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잘 되는데 나도 2020인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얘는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관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높이 20mm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관통을 하고 OK를 해서 보면은 자, 지금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이제 관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죠. 자, 길이를 주면 됩니다. 얼마만큼 뚫을 것인지. 이게 20mm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20mm를 주죠. 자, 이렇게 하고 OK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배치를 하고 보면은 자, 아랫부분은 여전히 안 뚫려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얘를 풀어주시고요. 컴포넌트 풀어주시고 이 부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은 관통이 됩니다. 자, 아쉽지만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서 관통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저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루비의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다 살펴봤는데 특별히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분은 안 보였습니다. 그 말은 다른 루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관통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자, 이번에는 드릴 부분 한번 보죠. 자, 얘는 들어가 보면은 규격이 아까보다 약간씩 크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볼트 체결을 하기 위해서 미리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면은 그 볼트 규격보다는 약간 크게 이제 뚫어야 속 들어가겠죠. 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규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따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관통이냐 아니면 일정 깊이만큼 뚫느냐 하는 거는 앞에 나사산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볼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볼트 부분 선택하시는데 일단 레프트 핸드는 제가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자, 볼트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볼트 사이즈는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스레드 타입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랭스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헤드 부분을 제외한 실제 나사산 부분의 이제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력할 만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한 20mm 정도 입력을 하고요. 자, 헤드 타입은 이런 헤드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각형 그리고 육각 렌치를 쓸 수 있는 거, 드라이버 형태, 무드 볼트. 자, 우리가 출력할 형태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풀랭스 스레드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나사산을 20mm를 출력을 하죠. 자, 20mm 전체를 다 나사산으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까지만 나사산으로 출력하고 나머지는 그냥 밋밋하게 출력할 건지. 자, 그런 볼트 많이 보셨죠. 그걸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했을 때 일정 부분까지만 나사산을 출력을 할 텐데 그게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렇게 해라.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왁샤 부분을 포함할 거냐, 이건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자, 일단 안 하고 먼저 출력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고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 길이가 아마 20mm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20mm 했으니까, 그죠? 자, 헤더 부분을 제외한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왁샤 부분을 포함해서 해보죠. 이거는 그냥 왁샤 하나 더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별도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만 잡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을 끄고 한번 해보죠. 끄고 하는데 얘를 하려면 최소 30mm 이상을 줘야 됩니다. 한 50mm 정도 주고 작업해보죠. 자, 길이가 길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여기에 배치를 하고 한번 보죠. 자, 요런 형태. 이해가 되시죠? 이런 형태를 뽑을 때 그걸 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요렇게 예쁘게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너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너트 부분 선택하시고요. 자, 나머지 옵션은 다 똑같죠, 그죠? 와셔를 포함할 건지. 자, 요거는 와셔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와셔를 포함하면은 얘가 여기 하나 붙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와셔를 한번 보죠. 와셔 부분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출력하면은 네, 똑같죠.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부분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할 때 먼저 선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자, 볼트 20mm 이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보죠. 자, 나왔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 한번 갖다 놓고 보죠. 자, 이게 오른쪽으로 출력한 거, 얘는 왼쪽으로 출력한 거, 모양이 다르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출력할 때는 너트 부분도 똑같이 왼쪽으로 체크해서 출력을 해야 서로 체결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기본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한 다음에는 세이브를 하겠죠.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냐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이거를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지오메트리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면을 제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지웠는데, 자, 지워지면서 또 다른 면이 또 생기죠. 자, 한 번 더 지워보죠. 자, 두 번 지우니까 없어집니다. 그 말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중으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숨겨놓고 한번 보죠. 그래서 얘가 솔리드면은 당연히 여기에 솔리드라고 떠야 되는데 그냥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죠. 솔리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죠. 인터널 페이스, 익스터널 페이스, 즉 면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걸 픽스를 해보면은 이렇게 다 깨져 버립니다. 그죠? 깨져 버리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일단 컴포넌트든 그룹이든 한번 풀어주세요. 익스플로드해서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고 나서 그러면은 이중으로 겹쳐있던 면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잡고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든지 그룹으로 만들든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상이 없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그 부분도 대부분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볼트를 만들어 보니까 외곽선이 표시가 안 돼서 좀 보기가 그렇다. 뭐 이럴 분들도 있겠죠. 자, 외곽선이 표시가 되나 안 되나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보기가 그러니까 외곽선을 좀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셀렉터 바운딩 엣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엔티티 볼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에 토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꺼져 있죠. 얘를 켜줍니다. 언하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곽선 부분이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지오메트리별로 여기도 선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선택을 하시고요.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자, 소픈 엣지 있죠. 이 부분을 작업해 주시면은 이렇게 다 살아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영상의 상세 설명 부분에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가 되면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메뉴에서 익스텐션 매니저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인스톨 익스텐션 얘를 클릭하고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게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은 거를 저는 이제 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있겠죠. 자, 거기 들어가서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하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자,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상 이전에 제가 러시아어 버전을 한번 올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화면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작자 수송을 해서 영문 버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